dann dort durch, dann da. Und was machst du für einen Platz? Was glaubst du? Gewinnst du? Erster. Ein großer Bastian Schweinsteiger, der Gladiator. 축구 선수 중에 탱크의 완벽한 화신이라 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주저없이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가 떠오른다. 그의 전성기 시절 그가 경기를 뛸 때마다 그의 표정은 솔직히 조금 무섭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를 볼 때마다 왠지 터미네이터가 떠오르곤 했다. 2010년대에 독일과 스페인이 자주 맞붙을 때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와 차비와 함께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도 그들의 못지않게 뛰어나다는 사실이 항상 놀라웠다. 그들은 슈바인슈타이거를 자신들이 경기장에서 맞닥뜨린 가장 뛰어나고 까다로운 미드필더 중 하나로 꼽았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슈바인슈타이거는 내가 본 선수 중에서도 세르히오 부스케츠보다도 느린 선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상할 만큼 항상 경기장 어디에서든 모습을 드러냈다. 수비에서는 정말 철벽 같았다. 속도가 빠르지 않았지만 슈바인슈타이거는 경기장에서 가장 재능있고 빠른 드리블러에게서조차도 자주 공을 빼앗아냈다. 공을 분배하고 점유를 유지하는 방식은 사비 알론소의 넓은 시야와 판단력에 부스케츠의 압박 탈출 능력이 결합된 것처럼 보였다. 그가 신체적 경합에서 지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다. 거의 넘어지지 않는 강한 체격과 무한한 체력, 거침없는 힘, 수비적 존재감, 정확한 패스, 그리고 현명한 경기 운영 방식, 거기에 강력한 중거리 슛까지 더해지면 그가 왜 경기장의 탱크라 불리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는 내가 본 선수 중 가장 뛰어난 중거리 슈터 중 한 명이었으며 중요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멋진 골을 자주 넣었다. 그런데 2019년 은퇴한 최고의 선수 목록에서 슈바인슈타이거가 2위에 그친 것을 보고 약간 놀랐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모두 전설적인 선수들이다. 차비를 제외하고는 순서를 어떻게 섞어도 될 정도로 뛰어나다. 그런데 이 순위가 나를 조금 생각하게 만들었다.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가 얼마나 과소평가되고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는지에 대해 말이다. 아마 그의 경기 스타일 때문이거나 그가 공을 가지고 있든 없든 경기장에서 거북이처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모습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축구 천재였는지를 놓치는 것 같다. 바이에른과 독일 대표팀의 주요 선수들과 감독들이 슈바인슈타이거를 팀의 심장과 엔진이라고 칭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의 전성기 시절 그는 독일에서 축구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면에서 탁월했다. 그가 불운하게도 속도가 부족했던 이유는 어쩌면 젊었을 때 거의 달리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어린 시절 슈바인슈타이거는 사실 프로스키 선수가 될 뻔했다. 다행히도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그랬다면 엄청난 축구 재능이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속도가 부족했더라도 그의 축구 지능과 기술적인 능력은 탁월하게 뛰어난 수준이었다. Ganz toll, Bastian. Bravo. 그의 축구에 대한 타고난 재능은 축구를 더 일찍 시작한 남동생을 훨씬 뛰어넘었다. 이미 14살의 스카우트들에게 발견되어 바이에른 뮌헨의 유소년 프로그램에 발탁되었다. 그는 곧 두각을 나타내 16살의 독일 대표팀에 소집되었고 바이에른의 유소년 팀을 이끌며 UAL 피분과 UA9 분데스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장에서 그는 소년들 사이에 있는 베테랑처럼 보였다. Schweinsteiger. Oh, der macht das Tor für die Bayern. Bastian Schweinsteiger. Junge, lass das Haarband weg. Der Manager hat's gesehen. 하지만 어린 시절의 슈바인슈타이거는 성숙한 축구 지능과는 달리 경기장 밖에서는 꽤 다혈질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성격이었다. 젊은 시절 그는 시속 240km로 차를 몰다가 적발된 적도 있었다. 경기 전날에는 자주 파티를 즐기고 꽤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선보이기도 했다. 한 번은 새벽 2시에 여자친구를 몰래 바이에른 훈련장으로 데려가서 자쿠지를 함께 사용하려 했다. 경비원이 그를 붙잡자 그녀가 사촌이라고 둘러댔고 물론 그들은 바이에른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았다. 다행히도 그녀는 그의 여자친구였다. 그는 너무나 거칠었기 때문에 독일의 전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이 우연히 축구 팬인 그녀가 젊은 슈바인슈타이거와 직접 만나서 그에게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프로 선수가 되어야 한다고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슈바인슈타이거 자신에 따르면 총리님이 뭔가 하라고 하면 꼭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유에파는 젊은 슈바인슈타이거의 몇몇 거친 행동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곳은 인터넷이고 그의 일부 개인 정보는 여전히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슈바인슈타이거가 경력을 쌓아가며 성장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점차 필드에서 절대적인 존재로 변했고 결국 독일 국가대표팀을 다시 영광으로 이끌며 바이에른 뮌헨의 지배적인 위치를 확립하는 주요 동력이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도대체 슈바인슈타이거가 어떻게 팀의 핵심이 되었는가 하고 궁금할 겁니다. 그 말은 이해합니다.
슈바인슈타이거는 토마스 밀러, 아르엔 로번, 프랑크 리베리, 토니 크로스, 메수트 웨질, 필리프 람 등과 함께 미드필드를 나누었죠. 그리고 제가 언급한 모든 선수들이 개별적으로 천재적인 선수들이지만 전체적인 게임 흐름과 공이 움직임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선수는 슈바인슈타이거였습니다. 바이에른이나 독일 축구가 2001년대 초반에 어떻게 했는지 잘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슈바인슈타이거는 사실 심포니의 지휘자였습니다. 그가 가진 엄청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드필드의 기둥이었습니다. 그 점을 알아차리기 어렵죠. 왜냐하면 슈바인슈타이거는 그의 눈에 띄게 더 흥미롭고 눈에 띄는 동료들에 비해 대부분 배경에서 카멜론처럼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경기를 보면 버스케츠는 보이지 않지만 버스케츠를 보면 전체 경기가 보인다는 말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말이 슈바인슈타이거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만능 선수와 같았습니다. 강력한 수비적인 존재가 필요할 때, 미드필드에서 게임 메이커가 필요할 때, 또는 공을 잃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할 때 슈바인슈타이거는 항상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을 수 없이 느린 속도 때문에 그는 실제로 인상적이지 않았고 드물게 눈에 띄었지만 그는 진정한 노동자였습니다. 슈바인슈타이거는 미친 듯이 뛰며 모든 더러운 일을 수비에서 처리했고 동시에 공격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저는 그가 어떻게 항상 정확한 위치에 있어 잃어버린 공을 다 쓸 수 있는지 항상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속도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했던 것은 단순히 그의 순수한 축구 이해였고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이 정확히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필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상대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었죠. 그리고 터미네이터처럼 슈바인슈타이거는 공을 쫓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대에게 더 악화시킨 것은 그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동료들이 압박을 피할 수 있도록 완벽한 패스 옵션이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행히도 이런 부분들은 하이라이트나 텔레비전에서 게임을 가볍게 볼 때는 잘 인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슈바인슈타이거는 더 이상 배경에서 사라지지 않고 공격에 합류했을 때 그의 존재감을 확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그의 패스를 보면 그는 공을 다루는 진정한 거장이었습니다. 그의 패스 정확도는 정밀했고 그의 시야는 이 게임에서 본 가장 뛰어난 롱파에서들 중 일부와 동등한 수준이었습니다. 토니 크로스와 자비 알론소와 비교해도 그의 긴 패스는 땅에서나 공중에서나 항상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특히 짧은 패스를 할 때는 슈바인슈타이거에게 공을 맡기면 절대로 공이 안전했습니다. 특히 한 명의 선수만 압박할 때는요. 왜냐하면 그런 선수들 중 거의 대부분은 이 탱크 같은 선수를 공에서 밀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비 위주의 미드필더로서 그의 주요 위치를 고려할 때 슈바인슈타이거는 바이에른과 독일의 수비와 공격을 실제로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을 돕고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플레이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슈바인슈타이거의 경기에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그의 원거리 슛이었습니다. 만약 슈바인슈타이거에게 충분한 공간이 주어졌다면 그는 원거리에서 공을 상단 코너로 쏘거나 하단 코너로 능숙하게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가장 밝은 빛이 비추고 상대가 가장 강할 때, 즉 2010년대 초 스페인의 놀라운 전성기 뒤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선수로 유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국가대표팀이었다는 점에서 말이죠. 2008년 유로 결승에서 스페인과 독일은 치열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슈바인슈타이거는 거의 완벽하게 경기를 치렀습니다. 사실 만약 슈바인슈타이거를 그 스페인 팀에 넣었더라면 그의 기량은 완벽하게 어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는 스페인 팀의 황금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제적인 전성기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들은 단지 스페인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2010년 월드컵 중결승에서 두 팀은 다시 만났고 이 치열한 경기에서 슈바인슈타이거는 항상 스페인의 공격을 막고 스페인의 공격을 차단하면서도 스페인의 최고의 미드필더들 못지않은 훌륭한 플레이메이커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그들은 단 한 골 차이로 스페인에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월드컵에서 슈바인슈타이거의 국제적인 기량은 마침내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미드필드가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슈바인슈타이거는 여전히 변함없이 끈질기고 일관되게 플레이했습니다. 그는 월드컵 마지막 경기에서 완벽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결승전에서 그는 아르헨티나의 여러 공격을 막아내고 경기 내내 훌륭한 패스를 몇 차례 제공하여 마침내 자신과 국가를 위해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독일은 그로 인해 오랜 시간 기다려온 우승을 쟁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을 위해 그가 트로피를 들었던 것만 봐도 그가 팀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독일이 슈바인슈타이거라는 엔진 없이, 그리고 그가 양쪽 필드에서 보여준 탁월한 존재감을 대체할 선수가 없었다면 그의 은퇴 이후 매번 큰 국제대회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8번의 분데스리가 타이틀과 7번의 DFB 포칼을 거머쥐었지만 2012년 13 시즌은 바이언 뮌헨이 트래블을 거둔 데 있어 그가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의 동료들과 감독인 욥 하인케스는 그를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라고 칭송했고 그는 독일 올해의 축구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슈바인슈타이거가 얼마나 뛰어나고 과소평가되었는지 진정으로 알고 싶다면 그의 속도를 제외하고는 게임에서 약점이 없었다는 사실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미드필드의 모든 위치에서 공격과 수비 양쪽에서 모두 뛰어난 다재다능성을 발휘했으며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항상 최고의 수준으로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독일에서 축구의 신으로 알려졌습니다.